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2022 발롱도르 손흥민 선수가 11위를 차지하면서 본인이 기록하고 있던 아시아 최고 순위를 경신하는 쾌거를 이뤘는데요. 2022 발롱도르 선정 결과에 대해서 조금은 이제 논란이 있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손흥민 선수가 더 높은 순위에 올랐어야 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세계적인 축구 전문 매체 골닷컴 한국판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문수 기자를 모셔 고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한준TV에 이제 처음 출연하게 됐는데, 처음이네요. 어떻게 그동안 좀 한준TV 좀 보셨나요? 저는 많이 보죠. 네, 감사합니다. 댓글도 잘 쓰고. 감사합니다. 일단은 이 결과부터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예. 손흥민 선수 11위를 차지했어요. 대단한 결과죠? 그렇죠. 본인의 최고 기록을 세웠고, 2019년도에 22위 차지했잖아요. 아시아 최고 순위였는데 3년 만에 최고 순위 경신하면서 아시아 축구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을 차지한 게 좀 컸죠? 그래서 프리미어리그 득점왕도 차지했고, 토트넘이 위기의 상황에서 손흥민 선수의 골이 있었기 때문에 좀 더 올라갈 수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이 좀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네, 이번 발롱도르는 연간 단위가 아니라 시즌 단위, 지난 2021-2022 시즌의 활약을 기반으로 평가했기 때문에 최근에 좀 아쉬운 면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쵸. 충분히 세계적으로 11명 안에 드는 세계 최고의 선수라고 꼽힌 건데 발롱도르 공식 채널에서 이 시상식이 언제 열리는지를 공지할 때 보통은 이제 일본이 좀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도쿄가 많이 나오죠. 네, 서울이 표기된 건 역시 손흥민 선수의 영향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수상자는 일단 누가 됐나요? 수상자는 이견의 여지 없이 프랑스와 레알 마드리드 간판 공격수 카림 벤제마가 차지했는데요. 이게 후술하겠지만은 1998년도 지네딘 지단이 24년 만에 프랑스 선수 중에 발롱도르 수상자가 됐고, 제가 기록 조사해보니까 통산 5번째로 나오더라고요. 프랑스 풋볼에서 주관하는 상이니까 아무래도 벤제마 선수의 수상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게다가 이제 벤제마 선수는 프랑스의 레전드이기도 하지만 레알 마드리드의 레전드이기도 그쵸, 해서 네. 페레스 회장도 왔고 지금 이제 함께 참석한 레알의 레전드들이 있습니다. 루이스 피구도 그렇고 지네딘 지단도 그렇고 호나우도도 그렇고 전부 다 발롱도르 위너들이잖아요. 예, 레알 마드리드의 1기 갈락티코 멤버인데 사실 이제 2기 갈락티코는 호날두, 카카 그쵸. 이런 선수들이 좀 주목을 받았지만 또 이미 그 당시에 발롱도르를 수상했던 선수들인데 벤제마가 이제 그들이 다 떠난 이후에 수상을 했고 사실은 벤제마는 이제 레알에 처음 왔을 때는 기대치에 좀 못 미쳤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었죠. 호날두가 나간 이후에 보시면 알겠지만 순위가 되게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고, 기존에 호날두가 했을 땐 약간 조연의 이미지가 강했지만은 호날두가 떠난 이후 벤제마는 실제적인 레알 마드리드의 주인공이 아닐까 싶어서 혹자는 벤제 마드리드 이런 말도 쓰잖아요. 그 정도로 영향력이 상당히 커지고 있죠. 예, 지난 2021년에는 아쉽게 포디움에 들지 못한 4위였는데 이번에는 챔스 우승과 라리가 우승을 했고 득점도 굉장히 득점도 어마어마했죠. 했기 때문에 정말 이론의 여지 없이 다들 예상했던 결과인 것 같고요. 아쉬운 게 이제 레반도프스키인 것 같아요. 레반도프스키 아쉽죠. 2020년도에 사실은 발롱도르 시상식이 정상적으로 개최됐더라면 충분히 상을 탈 수 있었을 텐데 그때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그 시상식이 열리지 않았잖아요. 대신에 지난 시즌 바이에른 뮌헨에서의 활약을 토대로 게르트 밀러 상을 수상했죠, 이번에. 네, 이게 이제 득점 기록을 기반으로 준 상이니까 네. 투표가 없이 없죠. 네, 진행이 됐고 또 최고의 골키퍼상 야신 트로피는 티보 크로토아가 받았습니다. 이거는 사실 이견의 여지가 없지 않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리버풀과 레알 마드리드 결승전에서 MOM은 개인적인 MOM 자체도 크루토아였고 거의 저는 그 경기만큼은 벤제마보다 크루토아가 더 활약상이 더 좋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알리송도 있고 에데르송도 있는데 사실 저 선수들은 올 시즌 저번 시즌이죠. 저번 시즌 활약만 봤을 때는 크루토아한테는 안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파 트로피라고 23세 이하 유망주에게 수여하는 상은 스페인의 바르셀로나 가비 선수가 받았습니다. 지난 연도에도 페드리가 받았는데 올해 역시 스페인의 바르셀로나 역시 대세임을 입지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어린 나이에 바르셀로나 1군에 올라온 건 물론이고 대단하죠, 예. 스페인 대표까지 뽑혔고 이제 약간 바르셀로나 DNA가 있는 선수죠. 그렇죠, 있는 선수고 이번에도 경기도 자주 나오고 굉장히 활약상이 좋기 때문에 이 선수는 지금 코파상도 중요하겠지만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선수가 아닐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2위는 카마빈가, 3위는 무시알라로 좀 유럽 명문 구단에 어린 나이에 자리 잡고 있는 선수들이 올라와 있고 발롱도르 벤제마가 수상을 했는데 이제 포디움의 결과도 소개해 주시죠. 포디움에는 일단 벤제마가 1위를 차지했고 2위는 마네, 3위는 더브라이너잖아요. 사실 후술하겠지만 이 더브라이너 포디움을 두고 되게 커뮤니티도 없고 되게 논란이 좀 많이 있어요. 이 선수가 과연 3위 안에 들 자격이 있나? 물론 선수로서는 굉장히 좋은 선수일 수 있지만 지난 시즌 활약상을 토대로 3위 안에 들지 저는 좀 물음표거든요. 뒤에 보면 맨체스터 시티가 올해 클럽상을 수상했잖아요. 아무래도 올해 팀상 수상했으니까 그 과정에서 가장 알토란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더브라이너였기 때문에
포디움에 든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뭐 개인적인 기술적인 면, 뭐 세계 최고의 플레이메이커라는 건 이겨낼 여지가 없지만 사실 지난 2021-2022 시즌에 뭐 맨시티의 프리미어리그 우승 대단하지만 더브라이너의 영향력은 조금 부상도 있었고 좀 평소보다는 좀 떨어졌었잖아요. 오히려 떨어졌는데 포디움이 들어서 그게 논란인 네. 것 같아요. 뭐 예전처럼 뭐 정점을 찍었을 때도 아니고 물론 올 시즌 잘하고 있지만 지난 시즌 기준이었으니까요. 그렇다면 이제 골닷컴 활동하시는 이제 골닷컴에서 이제 발롱도르 파워랭킹이라는 걸 새로 만들어가지고 이제 발롱도르가 열리기 전까지 좀 추이를 좀 볼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체크해봤는데 순위가 실제로는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 살펴볼 텐데 먼저 손흥민 선수 사실 발롱도르 파워랭킹에선 18위로 조금 이제 좀 하위권이었어가지고 이번에 뭐 물론 22위였던 최고 성적보다 높았던 그 예상이지만 실제로는 더 높았어요. 이 차이가 좀 어디서 나왔을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뭐 손흥민 선수가 뭐 지난 시즌 굉장히 득점을 차지했고 토트넘이 우승하지 못했어도 어쨌든 토트넘이 UEFA 챔피언스리그 나갈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줬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뭐 PFA도 그렇고 실제로 베스트 11에 많이 든 게 없어요. 그래서 뭔가 좀 아쉬우니까 또 최근에 또 활약상도 좋은 게 있으니까 그게 좀 반영되지 않았을까라고 조심스레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주관적인 기자단의 투표이기 때문에 뭐 이런 그 지난 시즌 인정받았어야 될 그 부분을 못 받은 거에 대한 좀 여론도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사실 이 파워랭킹은 조금 스탯에 좀 가중치를 주는 것 같아요. 좀 중요하죠. 손흥민 선수가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을 차지하긴 했지만 다른 뭐 리그의 선수들이 더 많은 골을 넣은 경우가 있다 보니 좀 떨어진 것 같은데 근데 이 기록이 골 자체가 아니라 임팩트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 임팩트가 치명성? 중요하죠. 그렇지, 아무래도 뭐 결국은 뭐 골도 골이지만은 어떤 상황에서 골을 넣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니까 저는 뭐 임팩트가 더 중요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11위 좀 합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뭐 11위가 아니라 10위까지도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내심 기대하고 있었는데 조금 아쉬워요. 예. 일단 손흥민 선수보다 낮은 위치에 들어간 선수를 보면은 뭐 맨시티의 마레즈가 12위고요. 세바스티안 알레가 13위, 파비뉴 14위 등인데 뭐 이 선수들은 충분히 손흥민 선수보다 아래인데 그 아래인 선수 중에 좀 인상적인 게 바로 이제 세리에 A MVP를 차지한 레앙이에요. 레앙이 좀 14위인데 사실 세리에를 좀 전문으로 많이 보시잖아요. 레앙이 좀 이 순위가 좀 맞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레앙 순위는 되게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게 사실 밀란이 뭐 챔스에서 보여준 게 있는 것도 아니고 물론 리그에서의 레앙이 보여준 파괴력이라든가 마지막 최종전에서도 우승을 확정짓던 사솔로전에서도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줘가지고 요 정도 순위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요거보다 높으면은 조금 논란이 생기지 않을까. 앞선 선수들이 그래도 뭐 레앙보다 그렇게 또 잘하진 않았다. 그리고 이제 호날두 같은 경우는 지난 시즌에는 또 골을 많이 넣었기 때문에 뭐 20위에 들었고 해리케인 손흥민 선수의 파트너인데 21위입니다. 손흥민 선수보다 10위나 낮아요. 뭐 어떤 이유일까요? 지난 시즌은 아무래도 올 시즌이야 뭐 케인이 손흥민 선수보다 골 기록이 좋은 건 맞을지 몰라도 지난 시즌만 놓고 봤을 때는 분명 제 생각은 토트넘의 주인공은 케인보다는 오히려 손흥민이었다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케인 선수가 손흥민 선수보다는 순위가 낮지 않아야 될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발롱도르가 이제 총 30인의 후보를 먼저 발표했고 시상식 당일에 순위를 하나씩 발표했는데 탑 10부터 이제 본 시상식이 열릴 때 공개를 했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사실 손흥민 선수가 11위라서 너무 아쉬웠어요. 탑 10에 들어서 못했을까 했는데 하필이면 좀 이해가 안 갔던 게 10위가 엘링 홀란 선수입니다. 근데 이제 홀란 선수가 정말 대단한 활약을 올 시즌에 하고 있는 건 맞지만 이번 발롱도르부터 분명히 시즌제로 2021, 2022 시즌의 성과를 평가하는 거니까 도르트문트 성과를 보고 해야 되는데 이 10위가 좀 맞나요? 저는 뭐 골 기록은 뭐 홀란 자체가 워낙 잘 넣기 때문에 이겨낼 의지가 없는데 뭐 우리가 좀 아시겠지만은 지금의 혼란, 맨체스터 시티에서의 혼란은 뭐 다음에 열릴 발롱도르 포디움에 들어가도 충분히 무방할 만큼 좋은 선수일지 몰라도 지난 시즌 뭐 사실 부상 때문에 많이 나오지도 못했고 뭐 물론 팀 성적이 뭐 전부는 아니겠지만 도르트문트 자체가 뭐 보여준 게 없기 때문에 많이 임팩트 있는 활약도 없었기 때문에 이 선수야말로 최근의 활약상이 발행된 게 아닐까라고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난 시즌 기록이 42골에 10개의 도움이니까 대단하긴 한데 근데 사실은 이제 결국에는 챔피언스리그 같은 큰 대회 경기력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프리미어리가 라리가에 비해서 조금은 그래도 분데스리가가 이제 리그 랭킹에서 좀 밑에 있기 때문에 요 수치만 갖고 이제 평가하기는 좀 애매한데 그러면 나머지 임팩트가 좋았어야 되는데 월드컵 본선에 간 것도 아니고 사실 이 10위 자리는 손흥민 선수가 들어가는 게 맞지 않냐 저는 생각하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손흥민 선수가 딱 탑 10에 들어가가지고 뭐 이미 아시아 축구의 역사를 새롭게 장식하고 있지만 또 한 번 장식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되게 아쉬움이 들더라고요. 그렇다면 이제 그 나머지 순위 선수도 살펴보겠는데요. 일단은
발롱도르 파워랭킹 골닷컴에서 측정하기로는 티보 크루투아가 9위였는데 실제 9위는 모드리치였습니다. 사실 두 선수 다 챔스 우승 주역이잖아요. 네, 맞죠. 이 둘의 좀 비중을 봤을 때 어떤 순위가 좀 맞다고 보시는지.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저희 매체여서 좀 조심스럽게 말해야겠지만 예. 모드리치가 아무래도 크루트와보다는 수리가 낮아야 된다 생각하고요. 아, 뭐 개인적으로 여기 많은 분들이 보셔서 알겠지만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뭐 UEFA 챔피언스리그에서 뭐 벤제마가 진정한 주인공이었으면 저는 크루트와가 약간 언성이어로 개념으로서 중요한 시기마다 좋은 선방의 수요를 보여줬기 때문에 결국은 레알이 우승했다 생각하거든요. 네. 오히려 순위가 더 높아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실제로도 그래서 발롱도르 그쵸, 순위에서는 예. 이제 이 둘이 바뀌어서 크루투아가 그쵸. 이제 7위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됐었고 9위가 모드리치가 나왔는데요. 다음 순위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8위. 골닷컴의 파워랭킹에서는 더브라이너가 8위였고 비니시우스가 실제로는 8위가 됐어요. 이 순위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더브라이너 선수의 8위 순위 8위 정도는 뭐 납득되거든요, 충분히. 근데 비니시우스가 물론 뭐 벤제마도 있고 앞서 말한 쿠르투아도 있지만 이 선수가 지난 시즌 레알 마드리드에서 스텝업을 많이 하면서 저는 결국 이 선수의 그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벤제마 선수가 좀 더 좋은 기록을 내세울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실제 비벤 조합이라고 해서 비벤 조합이라 둘이 해가지고. 사실 골을 많이 만들어냈잖아요. 그렇죠. 이 선수가 작년에 뭐 확실히 한골 탈퇴하면서 예전에 안첼로티 감독이 되게 브라질 선수가 많았는데 그게 이번에 비니시우스 생각하는데 이 선수가 왜 8인지는 개인적으로는 납득이 좀 안 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더 높아야 된다 생각하고 저는 조금 조심스럽고 뭐 사람마다 의견이 있겠지만 오히려 포디움에 들어가야 된다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그 정도로 임팩트 있는 활약도 있었고 챔스에서도 결승골 넣었잖아요. 중요한 네. 결승전에서도 임팩트도 있었고 성장세도 뚜렷했고 단순히 성장만 한 게 아니라 뭘 보여준 게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더 높아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도 이 선수가 게다가 최근 활약도 좋기 최근 때문에 활약도 꾸준히 좋죠. 잘하고 그쵸. 있는데 왜 8위냐? 약간 좀 이게 어떤 다른 데서 마이너스 요소가 있었는지 모를 정도로 심지어 또 브라질 대표팀도 이제 주전이잖아요. 주전골 올라서 왜 8인가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제 7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쿠르투아 앞서 말씀드려서 그쵸. 발롱도르 파워랭킹하고 실제 결과가 이제 뒤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6위인데 그래도 발롱도르 파워랭킹에서는 비니시우스를 6위까지 끌어올렸어요. 근데 이제 실제 6위는 음바페였다. 음바페였죠. 이거도 조금 이제 이해가 안 됩니다. 역시 연결해서 말씀 좀 해주시죠. 홀란과 마찬가지인데 음바페는 물론 부상이 있던 것도 아니고 리그 1에서 우승한 것도 맞긴 하지만 아시겠지만 UEFA 챔피언스리그에서 뭐 본인은 골을 넣었을지 몰라도 크게 임팩트를 남긴 건 아니었거든요. 그 레알이랑 PSG 경기에서 우리 사람들의 머릿속에 남는 건 벤제마의 모습이지 음바페의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물론 개인적인 기록은 상당히 좋을지라도 이 선수가 글쎄요 뭐 더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고 보기에는 좀 이름값이 없지 않아 들어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비니시우스가 음바페보다 좀 최소한 높은 순위였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리그왕 MVP고 뭐 리그왕 예, 득점왕도 예, 다 예. 했지만 솔직히 이제 리그 우리가 이제 솔직히 얘기하면 예, 유럽 5대 리그에서 예. 뭐 프랑스 리그가 조금 이제 다른 4대 리그에 비해 솔직히 뭐 이거 비하하는 게 아니라 비하가 아니죠. 떨어지는 게 사실이잖아요. 맞아, 거기서 많이 했던 떨어지죠. 기록 갖고 지금 발롱도르 6위다. 아 이거는 조금 이제 이해하기 없죠. 특히 비니시우스 입장에서 굉장히 억울할 수 있다. 네. 아, 그럴 수 있고요. 다음 이제 5위 보면 사실 발롱도르 파워랭킹에서는 음바페가 오히려 5위예요. 이건 이제 역시 이제 기록이 기록이 좋으니까. 또 UEFA 네이션스리그에서 프랑스가 우승하긴 네, 그쵸, 했는데 그것도 있죠. 근데 그 대회 우승을 뭐 메이저 타이틀로 상기 좀 어렵지 않나요? 그렇죠. 어렵죠. 예. 충분히. 예, 뭐 49골 31도움이니까 기록상으로 예, 대단했다. 기록상으로는 충분히 이겨낼 의지가 예. 없을 수 있는데 임팩트에서는 좀 떨어지지 않았을까. 그리고 실제 발롱도르 5위는 살라 선수인데 살라의 5위는 어떻게 보시나요? 살라 5위는 좀 합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뭐 살라 선수가 지난 시즌 우리 손흥민 선수와 함께 프리미어 득점왕을 차지한 것도 있고 어쨌든 리버풀이 중요한 그 두 대회는 놓쳤잖아요. 예. 그래도 컵대회에서 우승한 게 있기 때문에 충분히 공로를 인정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실제로 이제 리버풀이 챔스 준우승 그리고 이제 프리미어리그 준우승을 했는데 FA컵하고 카라바오컵을 우승했기 때문에 쿼드러플까지 가능했던 그쵸. 시점에서 예. 이제 마지막 한 끗이 한 모자랐던 끗이 거니까 예. 뭐 사실 살라 정도의 지난 시즌 임팩트면 5위권은 괜찮다. 그렇죠. 충분히죠. 그럼 4위는 이제 파워랭킹도 똑같고 실제 결과도 4위 레반도프스키였는데요. 예.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뭐 레반도프스키가 물론 뭐 바이에른 뮌헨이 8강에서 비아리한테 떨어진 건 아쉬운 면이 있지 않은데 또 분데스리가에서도 워낙 또 압도적인 기록을 보여준 게 있고 수치만 봐도 아시겠지만은 이 선수는 앞서 말한 그 선수들보다 기록을 훨씬 더 넘어서잖아요. 예. 워낙 기록 자체가 흔히 말하는 약간 사기에 가깝기 때문에 충분히 4위 정도는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예.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뭐 개인적으로도 그 예. 레반도프스키는 이제 챔스 우승했을 때 아, 코로나 그쵸. 때문에 열리지 않았고 예. 또 그 다음에도 하필 메시 선수 때문에 좀 아쉽게 못 받은 게 있어서 예. 레반도프스키는 뭐 지금 최근 뭐 이제 엘클라시코 안 그렇죠. 좋았다고 예. 치더라도 어찌 됐거나
4위는 이제 줘도 된다. 충분하다. 예. 충분히. 그럼 이제 아까 말씀드린 논란의 3위인데요. 이제 파워랭킹에서 살라를 3위까지 올렸고 또 더브라이너가 실제 3위가 됐는데 이 두 명 다 3위가 맞을까요? 저는 뭐 파워랭킹 3위 살라 같은 경우는 앞서 말했듯이 뭐 우승컵도 컵대에서 우승컵도 있고 어쨌든 뭐 프리미어리그에서 득점왕 차지한 것도 맞으니까 좀 이견은 없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근데 더브라이너 선수 같은 경우는 뭐 지난 시즌 약간 부상도 있었고 물론 맨시티가 올해의 팀을 차지한 건 맞지만 결국 이 팀도 시즌 목표였던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실패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충분히 뭐 10위권엔 당연히 드는 선수 맞는데 3위권 안에 포디움 정도에 주는 선수가 좀 물음표예요. 네. 개인적으로. 사실 뭐 이제 챔스 우승 놓친 것뿐만 아니라 예. 뭐 카라바오컵하고 FA컵에서도 그쵸, 사실은 거기서도 탈락을 그렇죠. 했거든요. 예. 그래서 뭐 살라 3위 같은 경우는 뭐 말씀하신 대로 뭐 취향 차이다. 예. 비니시우스와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더브라이언은 이건 취향 차이 문제가 아니다. 취향 차이라고 오히려 하기에는 취향 때문에 들어간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정도로 솔직히 지난 시즌 임팩트를 보신다면 말씀하신 대로 비니시우스, 살라, 더브라이언 놓고 보면 임팩트는 비니시우스가 최고 아니냐. 제일 높겠죠. 예. 포디움은 그럼 비니시우스가 좀 개인적으로 저는 뽑는다. 개인적으로 비니시우스 선수가 들어가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아쉽게 이제 수상에 실패한 사디오 마네가 2위인데요. 뭐 마네 선수가 2위를 차지한 건 어떻게 보시나요? 마네 선수 2위는 충분히 원래 뭐 파워랭킹에서도 보여줬듯이 저는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라 보는 게 일단 이 선수가 물론 뭐 살라하고 같은 동료로서 나눠 가진 것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 네이션스컵에서 우승했잖아요. 예. 그리고 어쨌든 살라와의 맞대결에서 세네갈이 결국은 월드컵 본선행 티켓을 따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로를 인정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결국 이제 임팩트 면에서도 대단했고 그렇죠. 우승컵도 차지했고 뭐 기록도 좋아요. 기록도 33골 5개 도움이니까 예. 사디오 마네가 이제 2위를 차지한 건 충분히 예, 뭐 충분히 납득한 시나리오가 납득할 수 아닐까 있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벤제마의 1위 이건 뭐 사실 모두가 이제 사실 만약에 배팅이 아마 열리지 않지 않았을까. 안 열렸을 것 같아요. 원래 발롱도르 수상자 예측 맞아요, 배팅 하잖아요. 맞아요. 열리면 그 회사 파산한다. 그 도박사가 파산한다 정도였는데 구체적으로 기록 좀 소개해 주시죠. 일단 이 벤제마 선수 지난 시즌 48골 넣고 15개의 도움을 기록했죠. UEFA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레알 마드리드의 우승을 이끌었고 스페인 라리가에서도 우승했고요. UEFA 네이션스 리그에서는 오랜만에 프랑스 리그 대표팀에 복귀해서 프랑스의 우승을 이끌었고 스페인 슈퍼컵에서도 우승을 거뒀어요. 근데 전반적으로 뭐 여기 나와 있는 뭐 기록 참고하시면 알겠지만 기록도 기록인데 저는 임팩트가 상당히 좋았다고 생각해서 사실 UEFA 챔피언스 리그 PSG와의 16강 2차전에서 은바페가 선제 득점 넣었을 당시만 하더라도 예. 레알 마드리드는 거의 탈락 위기였거든요. 사실 탈락했다고 봤는데 이 모든 걸 뒤집은 게 벤제마였잖아요. 8강에서도 첼시를 상대로도 어쨌든 헤트트릭 기록했고 4강에서도 뭐 준결승에서도 뭐 맨체스터 시티 상대로도 우리가 레알이라는 걸 보여줬기 때문에 결국은 레알 마드리드가 결승까지 갔던 원동력이라고 보거든요. 물론 결승 전에서는 뭐 비니시우스가 골을 넣긴 했어도 이 벤제마가 없었으면 결국 레알 마드리드가 지난 시즌 이 정도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 있었을까라고 보고 있고 뭐 워낙 기록이 좋아서 뭐 제가 뭐 덧붙일 거 없을 것 같아요. 이번 시즌 같은 경우는 사실 발롱도르 1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포디움이 누군지가 더 오히려 관심사였던 것 같고 우리 국내 축구 팬을 기준으로 하면 손흥민 선수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그게 되게 이목이 쏠렸던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제가 얘기하지 않아도 적어도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벤제마 선수가 얼마나 지난 시즌 좋은 활약을 보여주는지 다 알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결국에 이제 좀 아쉬운 부분을 꼽자면 이제 3위가 조금 이제 아쉽다. 그쵸. 비니시우스가 사실은 이제 좀 가치를 인정하지 못한 인정받지 부분. 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사실 홀란 선수보다는 탑 10에 더 적합한 선수였다. 그쵸 오히려 임팩트까지 네. 그렇게 딱 결과가 나왔다면 좀 모두가 좀 인정할 만한 결과가 아닐까 싶은데 그렇다면 이제 내년도 발롱도르 손흥민 선수가 이제 새로운 역사를 쓴 가운데 또 관심이 모이는데 특히 이제 말씀드린 대로 연간 단위로 이제 발롱도르가 개편이 됐고 또 개인 활약 기준으로 가다 보니까 2022 카타르 월드컵은 2023년 발롱도르에 포함이 되고 또 여기서 활약이 또 큰 가중치를 보일 것 같아요. 실제로도 역대 발롱도르에서는 월드컵에서 좀 우승한 선수들이 많이 수상했잖아요. 그렇죠. 2018년도랑 근데 최근에는 또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14년도에는 호날두였고 18년도에 또 모드리치 했잖아요. 그래서 월드컵을 우승도 중요하겠지만 거기서 임팩트를 남기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뭐 과거에는 이제 뭐 그런 경우가 있었지만 요번에 요즘 최근에 이제 최근에 챔피언스 또, 리그의 영향력이 그렇죠. 좀 커졌는데 일단 토트넘도 챔피언스 리그에 나가고 있고 그래서 손흥민 선수도 뭐 더 높은 순위를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뭐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올 시즌 초반에는 지난 시즌보다 좀 임팩트가 적잖아요. 다음 시즌에는 이제 손흥민 선수가 탑 10에 들 수 있는 가능성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같은 활약상은 좀 많이 부족하고요. 더 많이 보여줘야겠죠, 사실은요. 더 보여줄 게 있으니까 더 보여주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뭐 시즌제로 바뀌었으니까 지금 같은 활약상으로 봤을 때는 사실 아까 10위를 차지했던 올해 좀 논란이었던 혼란이 가장 유력하지 않을까 싶은데 뭐 월드컵도 있고 아직 치러야 될 대회가 많기 때문에 지금 섣부르게 예측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뭐
모르겠어요. 근데 아직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네. 홀란 선수가 최소한 예, 예. 탑 10에 들고 그 이상의 성적을 낼 그렇죠. 가능성은 매우 높고, 다만 이제 벤자민 선수도 이제 지난 시즌보다는 올 시즌 부상도 좀 있고 그렇죠. 조금 부상도 이제 있죠. 흔들리고 네. 있어서 타이틀을 유지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또 하나 이제 변수인 또 월드컵에서 월드컵이 활약까지 있죠. 봐야 되니까 뭐 많은 변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예. 그 네이마르 선수가 리스트에 못 들었잖아요. 메시 선수 빠졌고. 근데 그렇죠. 이 둘이 월드컵에서 활약을 기반으로, 게다가 지금 리그왕 프랑스에서도 지금 굉장히 엄청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서 챔피언스리그까지 성과가 난다면 예. 메시와 네이마르의 서력전, 그러니까 서력전도 30위에 못 들었으니까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 한준 TV는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골닷컴의 축구 전문 기자 박문수 기자와 함께 더욱더 깊이 있는 내용으로 유럽 축구 소식 전해드리려고 하니까요.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